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는 7시에 특수경매 강의를 시작하게끔 되는데, 특수경매는 이 과목이 4과목입니다. 특수경매 입문이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송경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송이다 1, 2 이렇게 있어서 한 과목을 가지고 4회씩, 그러니까 한 달 정도씩 걸리는 걸로 해서 과목을 쭉 진행해서 4개월이 걸리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7시에 이제 토지 개발 강의를 하고, 지금 토지 개발 강의는 오후 3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특수경매 입문이다. 그러니까 이 특수경매 4과목 중에서 이게 제일 입문이다 해서 제일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1강하고 2강을 가지고 강의할 것인데, 1강은 특수경매를 하기 위한 법규가 있거든요.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특수경매의 실전 사례를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보면 건물 매각처에다가 뭐 여러 가지 같이 있는 걸,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파트 1 해가지고 제가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특수경매도 경매의 기본을 알아야지 시작할 수가 있는데, 뭐 경매가 뭐냐?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이 나눠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알아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않게끔 되면 법에 의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내놔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 하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부동산 경매인데, 이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어집니다. 임의경매는 처음서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에 내가 만약에 채무를 갚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부동산을 당신이 언제라도 팔아서 당신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것이 임의경매,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는데 설정을 하지는 않았죠. 일반적으로 뭐 돈을 주고 받을 게 있어서 했다가, 만약에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그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집어넣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경매에서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을 가지고 경매로 하게끔 되는데,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시공하다가 준공을 받지 않은 건물도 두 가지가 우리가 경매로 진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했을 때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등기부 등본이 없는 건물을 강제 기입 등기를 해서 그것을 건축물 관리자가 없이 등기해서 그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정도의 건물을 허가를 받았는데 짓긴 지었는데 건물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바닥 공구리만 쳐놨든지 건물 골정을 해놨든지 이럴 때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뭐는 있냐면 건축 허가서는 있습니다. 건축 허가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건축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건축주가 등기부 등본은 없어도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라고 돼 있는 사람이 집담한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것도 같이 경매 신청할 때에 집담한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같이 경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어차피 그 같은 채무자금을 하고 할 때는. 그래서 내가 경매 신청을 할 때에 같이 집담한 건물이 있는 걸 같이 경매로 신청하게끔 되면 등기부, 그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 등본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 관계자의 변정에 의해서 건축 허가증에서 이름을 넘겨받아서 그 건물을 계속해서 짓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경매 신청하시는 분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채권자라는 걸 알았을 때 경매를 집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신청하지 않으면 집담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가게끔 됐을 때는 그 가격을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회수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등기부 등본이 없는 건물도 채무자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되면 집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물 형태가 다 지어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왔는데 건축물 관리증이 없을 때는 강제로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특수경매를 입문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거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장은, 건물은 강제 기입 건물만 경매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럴 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한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은 강제로 경매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로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땅 그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무허가 건물도 팔고 사서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내가 그 건축물이 없는 또는 등기부 등본이 없는 건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서 취득세를 내고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무허가 건물의 주인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주인과 새로 산 땅 주인과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 건물 주인이 팔지도 않겠다, 허물지도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는 땅 주인은 대체 집행을 건물 철거하고 하라 하는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이 와서 건물을 허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해갖고 공유 지분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서 형제들 3명이나 4명이 같이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지분으로 된 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낙찰을 받은 사람은 민법 269조에 의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면은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게끔 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건물, 아파트, 상가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내놔서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분권자를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도 현물 분할을 할 수 있고 또는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분할을 했을 때 수익이 생긴다 하면 가격만 떨어진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분할을 하게끔 법원에다 요구를 해서 분할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거를 특수경매에서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인 경우에 이제 공장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공장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건물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필요한 건물, 공작물, 기계, 기구 또는 전기, 전봇대, 전선 이런 것도 다 같이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 없는 기계 또는 이런 것도 같이 매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인데 땅 주인이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집을 짓게끔 되면 일정의 그 나무를 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만들게끔 돼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을 때는 주 건물의 정원은 부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건물을 매매하면서 거기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도 같이 매각에 포함한다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이 농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를 때는 농지는 낙찰을 받았고 그 위에 있는 수목은 낙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통 보면 경매 이렇게 그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 매각에 보면 감정에서 포함이 돼 있으면은 그 수목도 내 거가 되는 건데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수목이 누구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단년생이면은 문제가 크게 될 건 없죠. 무슨 배추나 고추나 이런 걸 심었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고 그 사람이 추수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내가 해소를 하면 되게끔 되는데 단년생 과수원인 경우에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끔 되면 치료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외라는 것이 가끔가다 나오게끔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제시외 매각에 포함, 제시외 매각 제외 이런 것이 있는데 경매는 채무자의 빚을 갚기 위해서 경매가 나오는 것인데 제시외라고 하는 용어는 그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제시외 포함하면은 그 주된 건물의 부속물이나 종물로 봐서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고 매각 제외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매각을 제외한다. 쉽게 얘기하면 제일 많은 게 우리가 그런 거죠. 보면 컨테이너 제시외 매각 제외. 그러니까 땅을 낙찰 받았는데 거기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컨테이너가 누구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컨테이너에 등기부등본도 없고 채무자 것인지 누구 건지 모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알 수 없으니까 제시외 컨테이너 매각 제외.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제시외 창고 화장실 매각 포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시외라는 얘기는 거기에 화장실이나 창고가 건축물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모르지만 주된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부속인 걸로 봐서 감정평가사가 매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고 매각 포함이나 제외나 안 나온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안 나온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물을 갖다가 경매로 집어넣으면 그 부속건 주물도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대문도 있고 담장도 있지 않습니까? 대문이나 담장은 그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시외 대문, 제시외 담장 이런 것이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주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말에 없어 매각에 포함된다. 즉 건축법에 의해서 부속물이나 종물인 경우에는 제시외에 포함 아무 소리가 없어도 그것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단법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땅 주인이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일 때는 정관에 보게끔 되면은 그 주무장관의 재산을 사거나 팔을 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게끔 되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재단법인의 것이 빚을 져서 경매로 나왔다. 경매로 하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잔금을 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단법인에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특히 가끔가다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묘지, 임야가 있는데 그걸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공동 묘지 같은 이런 넓은 땅이 그것이 경매로 가끔가다 나오는 게인데 보게끔 되면 재단법인 어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격이 뭐 몇만 평이 30억짜리가 뭐 몇 천만 원까지 떨어져도 낙찰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이전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단법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단법인은 학교법이나 의료법인 같은 경우가 가끔가다 경매로 나옵니다.